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39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10일 토요일 해외 축구 39경기 PSV 에인트호벤 vs FC 스타르.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를 누가 먼저 지배하느냐가 관건이다. 아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의 전진 타이밍으로 중원 압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그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순간 루번 반 본멜이 즉시 패스를 찔러 넣으며 템포를 끌어올린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컷백 타이밍을 맞춰 이선 공격수를 향해 볼을 공급한다. 반면 시타르트는 중원 압박이 느슨해 상대의 짧은 패스 전환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스하우턴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아인트호벤은 초반부터 점유율을 장악하고 중원에서 템포를 올리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타르트는 수비 라인을 내리더라도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순간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기의 키포인트는 중원 압박의 밀도와 전진 패스 타이밍이다. 결국 아인트호벤이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템포와 공간 활용의 싸움이다. 아인트호벤은 스하우턴의 전진 패스와 루번 반 본멜의 템포 조절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시타르트는 중원 압박이 무너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실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간 장악력과 전진 속도에서 압도적인 아인트호벤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아우크스부르크 v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빌드업 간격이 좁아 공을 돌릴 때마다 압박 위험에 노출된다. 도르트문트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집중시킬 것이다. 기라시의 1차 압박 이후 아데에미가 세컨드볼을 잡는 순간 빠른 역습이 전개되며 득점 찬스가 만들어진다. 조브 벨링엄은 전환 타이밍을 읽고 짧은 패스로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 템포가 느려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도르트문트가 볼 점유와 템포 조절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그대로 스코어로 이어질 경기다. 1위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빌드업 간격이 좁아 공을 잃을 확률이 높고 도르트문트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기라시와 아데에미의 전방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벨링엄의 전환 리듬이 경기를 지배한다. 결국 도르트문트의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승부의 방향을 완전히 정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패주력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헤타페 CF vs 지로나 FC.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헤타페는 안정된 라인 운영과 빠른 전환 속도를 통해 지로나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드리안 리소가 상대의 느슨한 압박 타이밍을 이용해 라인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전환 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로 인해 헤타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루트를 만들며 슈팅 각을 쉽게 확보할 것이다. 또한 홈에서 강한 압박 전환과 빠른 공격 템포를 결합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로나는 체력과 집중력 모두 떨어져 있어 후반부의 라인 붕괴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헤타페의 압박 템포와 지로나의 수비 불안이 맞물리며 홈팀이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1헤타페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템포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로나는 전환 과정에서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가 반복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헤타페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승 강추 핸디핸디 무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오클랜드 FC vs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중원 압박 완성도와 세컨드볼 회수율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오클랜드 FC는 베르스트라테를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을 맞추며 상대 빌드업을 빠르게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의 돌파와 코스그로브의 연계가 맞물리면 전방에서 유효 찬스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중원 압박 실패 후 세컨드 대응이 늦어 하프라인 근처에서 점유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오클랜드 FC가 전방에서 수비를 압박하며 경기 리듬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템포를 장악한 오클랜드 FC가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 제츠 vs FC 시드니 FC.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타이밍과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 제츠는 바돌라토의 패스 타이밍과 로즈의 침투를 중심으로 공격 리듬을 완벽히 맞춰가고 있다. 시드니 FC의 전방 압박은 한 박자씩 늦기 때문에 뉴캐슬 제츠의 미드필더가 여유있게 전진 패스를 시도할 것이다. 킵슨의 롱패스 전환과 바돌라토의 시야가 결합되면 시드니의 미드존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시드니 FC는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드 지역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틈을 뉴캐슬 제치가 빠르게 이용해 박스 안 슈팅 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팀이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시드니 FC는 수비 전환에서 버거움을 느낄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타이밍이 무너지고 뉴캐슬 제치의 세컨드 찬스 득점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리듬 유지 측면에서도 뉴캐슬 제치가 한 수위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의 전환 속도와 공격 효율이 승부의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 제치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시드니 FC는 압박이 느슨하고 수비 라인이 벌어져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결국 홈의 템포 조절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는 뉴캐슬 제치가 경기를 지배할 전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제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메가서 FC vs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이 경기는 메가서 FC의 공격 완성도와 웨스턴 시드니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맞붙는 흐름이다. 메가서 FC는 카세레스와 이코노미디스의 빠른 원투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 선수의 침투 타이밍은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특화되어 있으며 란다조가 그 틈을 정확히 연결해준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공격 시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메가서 FC는 이러한 전환 지연을 파고들어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홈에서 강한 템포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팀 특성상 전반부터 공격적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웨스턴 시드니가 버티더라도 체력 저하가 나타나는 후반부에는 수비 집중력 이완으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리듬과 볼 점유율은 메가서 FC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홈팀이 우위다. 메가서 FC의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연계 완성도가 웨스턴 시드니의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1메가서 FC는 전방에서의 원투 패스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전환 템포가 느려 수비 전환 시 조직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심리적 집중력에서 한층 안정적인 메가서 F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메가서 F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비아레알 vs 라요 바이카노.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리커버리 속도의 차이가 핵심이다. 비아레알은 홈에서 압박 리듬과 공격 템포를 완벽히 맞추며 전환 속도에서 라요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페페가 1차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주면 예레미 피노가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침투하며 라요의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게에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물고 들어가면 한 번의 전환으로 결정적 찬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라요는 전방 압박이 끊긴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 간격이 무너지고 하프라인 이후 수비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결국 비아레알의 속도, 공간 활용, 전환 템포가 라요의 불안정한 리커버리를 완전히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뚜렷해지고 비아레알의 세컨드볼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 흐름이라면 라요는 후반 70분 이후부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홈에서 리듬을 잡은 비아레알이 전체 페이스를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비아레알은 홈에서 전환 템포와 공격 리듬이 완벽히 맞물린다. 라요는 압박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고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다. 결국 피노와 게의 침투 플레이가 흐름을 바꿀 것이며 비아레알이 경기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우디네세 칼초 vs 아탈란타 BC.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미드필더 라인의 폭기 속도가 승부의 핵심이다. 우디네세는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구조적 약점을 보인다. 반면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와 대 케텔라이르의 방향 전환, 파살리치의 세컨드 침투를 통해 중원과 전방을 빠르게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우디네세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아탈란타는 박스 앞에서 유효 슈팅 각을 만들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아탈란타의 압박 강도가 유지되는 반면 우디네세의 체력 저하와 폭기 속도 저하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결국 세컨드 지역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승부를 가릴 것이며 그 주도권은 아탈란타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세컨드 지역에서의 싸움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우디네세는 전환 과정에서 라인 폭기가 늦어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고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와 대 케텔라에르의 연계로 그 틈을 공략할 것이다. 파살리치의 침투 타이밍까지 맞물린다면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아탈란타의 빠른 템포와 세컨드볼 장악력이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우디네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마인츠 SV vs 베르더 브레멘. 이 경기는 전형적인 라인 간격 유지와 세컨드 지역 대응력의 대결이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중원 전환 능력과 시브의 속도감 있는 돌파로 브레멘의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브레멘은 전방 압박으로 초반 기세를 잡으려 하겠지만 뒷라인 커버가 늦는 순간 실점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세컨드 라인이 비는 구간에서 이재성이 타이밍을 잡아 침투하면
수비가 정비되기도 전에 박스 근처에서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중반 이후 마인츠가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라인 간격 유지 능력의 차이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다. 1마인츠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지역 장악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브레멘은 압박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되며 후반 커버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마인츠가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 전술적 응집력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브레멘의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RB 라이프치히 vs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이 미세하게 늦어 중원 커버 라인이 무너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이 타이밍에 라이프치히의 카르도주와 바카요코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파고들면 수비진은 대응할 여유가 없다. 바움가르트너는 그 틈을 정확히 읽고 전진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결국 라이프치히의 공격은 단순한 점유형이 아니라 순간적인 타이밍과 간격 붕괴를 이용한 전환형 구조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볼 회수조차 어렵고 공격 전환이 끊기며 리듬을 잃는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라이프치히의 빠른 템포에 완전히 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흐름이다. 슈투트가르트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그 간격은 결국 카르도주의 공간 침투 앞에서 붕괴될 것이다. 이리 경기는 압박 타이밍이 모든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공격 전환 속도와 간격 조절 능력에서 확실히 앞서 있으며 전방 압박이 느슨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중원 간격을 좁히려 해도 템포가 맞지 않아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라이프치히의 유기적인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이 경기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전망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오니온 베를린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과 중원 압박 타이밍이 승부의 핵심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압박의 시작 타이밍이 어긋나며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진다. 이때 일리치가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리고 안사가 전방으로 침투하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것이다. 오니온 베를린은 일리치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공격 방향을 바꾸고 안사는 이를 타이밍 맞춰 이어받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캐디라는 중원 커버를 유지하며 상대의 역습 루트를 원천 차단한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 흐름이라면 프라이부르크의 불안한 세컨드볼 대처와 압박 실패가 반복되며 오니온 베를린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부터 오니온 베를린이 경기 리듬을 장악하며 프라이부르크의 중원을 흔들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 경기는 중원의 주도권 싸움이 모든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오니온 베를린은 일리치의 템포 조율과 안사의 침투를 앞세워 프라이부르크의 느슨한 압박 타이밍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전환 속도에서도 열세다. 결국 중원에서의 압박 불균형이 승부를 갈라놓으며 오니온 베를린이 공간을 지배하며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오니온 베를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FC 장크트 파울리 vs 메넨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공격의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상파울리는 홈에서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으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페레이라 라게의 전진 패스와 시나니의 하프스페이스 움직임은 글라트바흐의 불안한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소다. 특히 아운톤지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이 절묘해 공격의 다양성을 높인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중원 압박이 약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지 못하고 후방이 쉽게 노출된다. 최근 8경기 18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다.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 페레이라 라게의 롱패스 한 번에 순식간에 위기를 맞게 된다. 교체 전력에서도 상파울리가 더 우세하며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의 집중력과 압박 전술, 그리고 공격의 완성도 모두 상파울리가 한 수이다. 이리 경기는 공격력과 수비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기다. 상파울리는 조직적 압박과 전환 플레이로 글라트바흐의 수비를 집요하게 흔들 것이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수비 실책이 잦고 후반 간격이 무너져 경기 내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정감과 완성도에서 앞서는 상파울리가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상파울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하이덴하임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의 활용이 승패의 핵심이다. 하이덴하임은 좌측 풀백의 폭기가 늦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위험 지역이 크게 열리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 부분을 완벽히 읽고 있으며 바우야와 도알리치가 공간을 동시에 파고드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간다. 도알리치는 컷백 상황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박스 내 혼전을 유도한다. 버카르트는 세컨드볼 상황에서 마무리 감각이 뛰어나며 리바운드 찬스에서의 집중력도 높다.
하이덴하임은 수비 전환 시 중앙 집중형으로 압박하지만 그 과정에서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부 포인트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이런 약점을 공략하는 노하우가 확실하며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의 체력이 떨어지며 간격이 더 벌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 타이밍에 프랑크푸르트의 침투가 한 번만 성공해도 경기의 균형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간 활용 능력과 전환 리듬에서 프랑크푸르트가 한 수이다. 이라이덴하임은 공격 시 전진폭이 넓지만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 약점을 철저히 파고드는 팀이며 특히 바오야와 도알리치의 연계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이 경기는 측면 뒷공간 활용과 전환 속도에서 차이가 분명한 만큼 프랑크푸르트가 실리 있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하이덴하임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크리스탈 팰리스 vs 브렌트퍼드 FC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점유율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다. 브렌트퍼드는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는다. 그 순간 크리스탈 팰리스의 휴즈가 전진 패스를 연결하면 공격 템포가 단숨에 가속된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공간을 지키며 마무리를 노리고 사르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중원 압박이 풀리면 수비 라인이 쉽게 노출되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 초반부터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면 전체 리듬은 자연스럽게 팰리스 쪽으로 기울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렌트퍼드의 간격 붕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휴즈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앙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팰리스의 공격 라인이 경기의 모든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주도권이 핵심이다. 브렌트퍼드는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순간 수비가 흔들리고 공격 전환이 끊긴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휴즈의 전진 패스와 마테타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휴즈의 발끝에서 시작돼 크리스탈 팰리스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11월 1일 풀럼 vs 울버햄튼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풀럼은 루키치의 빠른 방향 전환을 중심으로 템포를 올리며 이어비의 좌측 돌파와 무니스의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반면 울버햄튼은 측면 전환이 느려 상대 수비에게 시간을 주는 바람에 공간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루키치가 템포를 조절하며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할 경우 울버햄튼의 수비 블록은 순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 틈에서 풀럼이 세컨드 찬스를 잡아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풀럼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템포의 싸움이다. 풀럼은 루키치를 중심으로 빠른 방향 전환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울버햄튼의 느린 전환 타이밍을 완벽히 이용할 것이다. 이어비와 무니스의 연계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결국 풀럼이 공간과 템포 모드에서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풀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전방 압박 타이밍과 탈압박 구조의 정밀도가 핵심이다. 노팅엄은 빌드업 간격이 좁고 볼 순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걸린다. 맨유는 이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마운트와 쿠냐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설계하고 있다. 쿠냐는 상대 센터백의 패스 각을 미리 읽어 차단하고 마운트는 이선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춘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압박 이후에 전환 패스를 즉시 연결하며 공격의 속도를 유지한다. 노팅엄이 라인을 높게 올릴 경우 맨유는 오히려 그 공간을 빠르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탈압박과 압박 타이밍의 질적 차이는 결국 경기의 리듬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는 전환 템포가 빠른 맨유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노팅엄은 중앙에서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공간 제어가 흔들린다. 결국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맨유의 우위가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은 탈압박 시 간격 관리가 부족하고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맨유는 마운트와 쿠냐의 압박 조율로 경기의 리듬을 조정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환의 중심을 맡는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탈압박 정밀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맨유가 강도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실리 있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침투 속도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웰백은 포스트 플레이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고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그 공간을 정확히 공략한다. 반면 리즈는 풀백 간 커버 타이밍이 불안해 한 번의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라인이 쉽게 무너진다. 브라이튼은 좌측에서 미토마의 개인기와 침투 타이밍을 활용해 수비를 넓히고 그 틈을 오라일리가 연결한다.
공격의 구조와 전환 속도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기다. 결국 리즈의 커버 불안이 미토마의 타이밍을 완벽히 살리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1위 경기는 미토마의 움직임이 모든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리즈는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공략에 취약하고 수비 전환도 느리다. 브라이트는 미토마의 타이밍과 웰백의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 템포를 완벽히 주도할 것이다. 결국 브라이튼이 공격 효율과 침투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튼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벌리 vs 아스널. 이 경기는 세컨드볼 싸움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기다. 벌리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상대에게 두 번째 공격 기회를 허용한다. 반면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마두에케의 전진 움직임으로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다. 웨데고르가 세컨드볼을 선점하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이어지는 속도감 있는 전환이 만들어진다. 마두에케는 측면 돌파로 수비를 끌어내며 요케레시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담당한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벌리는 수비 정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 리듬이 무너진다. 또한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에서도 안정적이라 벌리의 전방 압박을 쉽게 벗어날 것이다. 결국 중원 세컨드볼과 전진 압박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아스날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쥘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답이 나온다. 벌리는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압박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진다.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마두에케를 중심으로 전진 템포를 유지하며 중원 장악으로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결국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완성도를 보여줄 아스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AT 마드리드 vs 세비야 FC.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후반 체력 유지력의 핵심이다. AT 마드리드는 조직적 라인 유지와 압박 타이밍에서 세비야보다 완성도가 높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전방으로 찔러주는 연결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파블로 바리오스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고 시메오네가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세컨드 찬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비야는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볼 대응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AT 마드리드의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세비야는 대응 리듬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의 키는 후반 20분 이후의 압박 성공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T 마드리드는 빠른 공 회수와 전진 연결을 통해 후반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결국 경기의 리듬은 마드리드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다. 1AT 마드리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살아난다. 세비야는 체력 저하와 전환 지연으로 인해 경기 후반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압박 템포와 집중력의 차이로 홈에서 완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AFC 아약스 vs 헤렌베인. 이 경기는 빌드업 간격 관리와 전방 압박 대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헤렌베는 빌드업 초반 간격이 좁아 압박 한 번의 루트가 차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아약스는 라울 모르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설계하며 짧은 역습 루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은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역습 시 볼을 지탱하는 역할로 기능한다. 스티븐이 이선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면 아약스는 곧바로 방향 전환과 속공 전개로 이어간다. 라울 모로는 이 과정에서 상대 미드필더 간격을 읽고 인터셉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그래서 헤렌벤의 빌드업이 길게 이어질수록 아약스에게는 오히려 찬스가 늘어난다. 또한 아약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 템포와 공간 장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환 속도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다. 헤렌벤은 전방 전개에 제약이 많아 공 점유율을 확보해도 실질적인 위협은 줄어드는 구조다. 결국 경기의 중심은 라울 모로의 압박 성공 타이밍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빌드업 구조의 완성도, 압박 대응력, 전환 속도에서 모두 아약스가 우세하다. 이 경기는 체력과 집중력이 남아있는 후반부의 아약스가 확실히 경기를 굳힐 흐름이다. 이라약스는 라울 모로의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전술 리듬을 완성해가고 있다. 반면 헤렌베는 빌드업 간격이 좁고 전개 루트가 제한적이라 압박 한 번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압박 성공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서 갈릴 것이다. 아약스는 홈 이전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실리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파리 생제르맹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압박 구조의 완성도와 탈압박 타이밍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핵심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빠른 압박 전환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탈취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특히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전진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압박의 방향성을 만들어준다. 이때 덴벨레의 폭발적인 돌파가 전개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전환 리듬이 확실히 살아난다. 니스는 탈압박 구간에서 간격이 좁아 전진 패스 루트가 쉽게 차단되고 측면 전개로 빠질 때 이미 압박이 닫혀버린다. 결국 전방 압박을 뚫지 못하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실점 위험에 노출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템포를 끊임없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스가 간헐적으로 롱패스로 전환의 기회를 만들겠지만 중원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세컨드볼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술 밸런스, 압박의 타이밍, 하프라인 회수율 모두 파리 생제르맹의 한 수이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압박 강도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파리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전망이다. 1파리 생제르맹은 압박의 타이밍과 세컨드볼 전환 속도에서 리그 내 최상급 완성도를 보인다. 니스는 탈압박 간격이 좁고 압박 타이밍을 버티지 못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흐름을 자주 내준다. 결국 파리의 전방 압박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하며 압도적인 템포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SSC 나폴리 vs 코모 1907 이 경기는 전개 속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코모는 빌드업이 느려 상대 수비에게 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반면 나폴리는 폴리타노와 대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로 템포를 높인다. 폴리타노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으로 박스 안 루카를 찾으며 공격의 리듬을 끊지 않는다. 대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상대 수비 라인 뒤로 공을 밀어넣는 타이밍 패스로 균형을 깨뜨린다. 이 두 명의 조합이 살아나는 순간 코모의 수비는 대응할 틈이 없다. 또한 나폴리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앞서며 경기의 점유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코모는 수비 블록을 낮춰 버티려 하겠지만 전진 속도가 떨어지면 압박 해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나폴리가 템포를 완전히 통제하며 경기 전반 내내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 1위 경기는 템포와 리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나폴리는 대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폴리타노의 속도 조절로 경기의 방향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코모는 공격 전환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대응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 전체를 지배할 템포를 가진 나폴리가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토트넘 호스퍼 vs 첼시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의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 첼시의 전진 압박을 무력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피지컬로 버티며 세컨드볼을 연결하고 쿠두스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첼시는 초반에는 압박 강도로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지면 중원 통제권을 잃는다. 이때 사비 시몬스가 볼을 잡는 순간 경기의 템포는 토트넘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또한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첼시 수비를 끌어내면 쿠두스의 컷백이나 팍스 침투가 결정적 장면을 만들 확률이 높다. 반면 첼시는 공격 전환 속도는 유지하지만 뒷공간 케어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중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간격이 무너지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세컨드 장악과 라인 유지 싸움에서 토트넘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첼시는 압박 강도는 높지만 리커버리 간격이 느려 중원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의 빠른 점유 전환으로 세컨드 지역을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이 압박과 템포 모드에서 첼시를 앞서며 결정적인 찬스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흐름이다. 라인 간격의 안정성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경기다. 패팅 강도 승무패 토트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소시에다드 vs 아틀레틱 빌바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유지가 승부의 방향을 정한다. 소시에다드는 중앙 간격이 좁아 볼 전환이 막히고 측면 탈출 루트가 차단된다. 빌바오는 이 틈을 노려 윌리엄스와 베렌게르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한다. 소시에다드가 압박을 버티기 위해 라인을 낮추면 오히려 세컨드 지역 점유율이 떨어진다. 빌바오는 압박 후 볼을 탈취하면 빠르게 좌우로 흔들며 상대 블록을 무너뜨린다. 특히 베렌게르의 반대 전환 타이밍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가 수비 라인을 좁혀 버티려 할 가능성이 있지만 측면 돌파 한 번의 구조가 흔들리면 팍스 안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빌바오는 압박 유도 마이너스 볼, 탈취 마이너스 공간, 침투까지의 전환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빌바오의 공격 템포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체력, 간격, 압박 리듬 모두 빌바오가 한 수위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중앙 중심의 좁은 전개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빌바오는 압박 타이밍과 측면 전환 속도에서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템포와 체력 균형에서 빌바오의 우위가 확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바이에른 미넨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세컨드 지역 장악력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다. 레버쿠젠은 3백의 간격이 넓어 세컨드볼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있다. 반면 미넨은 올리세를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빠르게 연결하며 템포를 유지한다. 케인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아지면 상대 수비 라인이 따라 내려오며 공간이 열린다. 그 틈을 올리세가 공략해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선점하면 곧바로 빠른 슈팅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레츠카의 중원 커버까지 더해지면 미넨의 세컨드 장악력은 완성 단계로 들어선다. 결국 레버쿠젠은 수비 간격이 벌어질수록 위험해지고 공격 전환 시 템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라면 경기 주도권은 미넨으로 확실히 기울 전망이다. 레버쿠젠은 수비 간격이 넓고 중원 압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반면 미네는 올리스의 전진 공략과 케인의 연계, 고레츠카의 세컨드 장악력이 절묘하게 맞물린다. 결국 세컨드 지역을 지배하는 팀이 승리할 경기에서 미네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유지 모두에서 한 수이다. 이번 경기는 미넨이 압박과 템포의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바이엘은 미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AS 모나코 vs 파리FC. 이 경기는 공간 점유 속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의 핵심이다. 파리FC는 전방 압박 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 모나코에게 중원 통제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상대 라인을 흔들 것이다. 발로군이 상대 수비 사이를 가르며 침투하는 순간 모나코의 공격 템포는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특히 이 선에서 미나미노가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곧바로 전환을 이어가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반면 파리FC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 중원 공백이 발생하고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린다. 이로 인해 모나코가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FC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라인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결국 모나코는 중원 장악력과 빠른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파리FC의 후방 대응이 늦는 순간 발로군과 미나미노가 치명적인 한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모나코의 주도적인 전개 속에서 승부가 조기에 기울 가능성이 높다. 한 모나코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반면 파리FC는 압박 이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느려 중원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이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모나코가 세컨드볼을 장악하며 승부를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페에노르트 vs 폴렌담.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과 중거리 대응력의 핵심이다. 페에노르트는 중원에서 황인범과 하지 무사를 중심으로 2차 공격 루트를 만드는 팀이다. 황인범은 전진 패스 타이밍이 뛰어나며 상대가 세컨드볼 정리 중일 때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다. 하지 무사는 공간 인식이 탁월해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폴렌담은 수비 블록 안쪽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이로 인해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다. 그 결과 페에노르트가 중원 세컨드볼을 선점하며 슈팅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는 이러한 리바운드 상황에서 빠르게 포지션을 잡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폴렌담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당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전반부터 페에노르트가 라인 위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폴렌담의 체력 저하가 심화되고 세컨드볼 반응이 느려지는 흐름도 예상된다. 결국 황인범과 하지 무사의 중거리 한방이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가 점유율과 압박에서 모두 앞서며 상대를 몰아붙일 확률이 높다. 1페에노르트는 황인범의 전진 패스와 하지 무사의 중거리 감각이 절묘하게 맞물리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폴렌담은 수비 간격 관리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한 장면이 많고 중원 압박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황인범의 존재감이 빛나는 완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페에노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뉴욕시티 FC vs 샬럿 FC.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공격 효율의 한계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양팀 모두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가겠지만 찬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력이 부족하다. 뉴욕시티는 마르티네스를 향한 롱패스 연결이 자주 시도되겠지만 상대 수비의 커버링이 빠르다. 샬럿은 자아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환을 노리겠지만 미드필더들의 침투 타이밍이 엇박자다. 결국 양팀 모두 세트피스나 실수 유도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템포가 더 떨어지고 공격 시도는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흐름이 교착된 채 답답한 공방이 이어지며 득점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의 완성도보다 실수를 줄이는 쪽이 유리하겠지만 두 팀 모두 확실한 마무리 루트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보다 안정적인 수비 조직이 강조되는 경기다. 양팀 모두 템포 전환이 느려 득점 가능성이 낮으며 전개 과정이 반복될수록 흐름이 고착된다. 세트피스 한두 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무너지기 어렵다. 결국 뉴욕시티와 샬럿은 서로를 제압하지 못한 채 답답한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주력,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크레모네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탈압박의 완성도와 중원 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크레모네세는 중원 간격이 좁고 패스 루트가 단조로워 전방 압박에 자주 걸리는 팀이다. 유벤투스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로카텔리 중심의 방향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일티즈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빌드업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데이비드는 속공 타이밍을 완벽히 맞춘다. 이 구조는 단순히 탈압박을 넘어서 상대의 압박을 역이용한 공격 전환으로 이어진다. 또한 유벤투스의 중원 밸런스는 안정적이며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통제한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압박이 강해질수록 볼을 잃는 장면이 늘어나고 세컨드볼 횟수에서도 밀리고 있다. 중앙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탈압박 실패 후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유벤투스는 이런 전개에서 압박을 끊는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방향 전환이 매우 정확하다. 결국 볼 점유율의 차이와 탈압박 속도에서 경기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유벤투스의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정밀도를 감안하면 승부의 흐름은 점차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것이다. 크레모네세는 전방 압박에 쉽게 휘말리며 전개가 끊기고 중원 밸런스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로카텔리의 패스 시야와 일티즈의 전환 움직임을 통해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이 경기는 빌드업 구조의 정밀도와 탈압박 효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유벤투스가 흐름을 통제하며 실리 있는 운영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레모네세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리버풀 FC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템포 유지력이 승부의 열쇠다. 리버풀은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이다. 아스톤 빌라는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살라가 우측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비르치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면 리버풀의 공격은 한층 더 유연해질 것이다. 에키티케는 하프라인 뒤 공간을 노리며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릴 때마다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승점 3점이 아니라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홈팬 앞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스톤 빌라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리버풀의 전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전술 완성도와 정신력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살라의 리더십과 비르치의 전개 능력을 앞세워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아스톤 빌라는 수비 전환이 늦고 중원 압박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이 홈팬들 앞에서 부진을 털어내며 강력한 압박과 공격 템포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레알 마드리드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의 차이가 결정적인 변수다. 레알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며 발렌시아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을 것이다. 발렌시아는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려 하지만 레알의 전진 수비 라인에 쉽게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페펠루가 압박 상황에서 볼을 오래 끌면 레알의 미드필드가 곧바로 세컨드볼을 장악한다. 비니시우스가 좌측에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음바페가 반대 공간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든다. 발베르데의 중원 장악력과 이선 커버 범위는 레알의 전환 리듬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반면 발렌시아는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쉽게 공을 빼앗길 수 있다. 후방 라인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레알의 압박 템포에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주도할 팀은 레알이고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완전히 기울 것이다. 전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발렌시아가 하이프레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경기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더 벌어지고 레알의 공격 루트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의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이 승부의 핵심이 된다. 레알은 하이프레싱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발렌시아는 압박 회피 타이밍이 늦고 공을 오래 소유하려다 실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 경기는 레알이 초반부터 경기 리듬을 잡으며 압박 강도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AJ 오세르 v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 경기는 좌측 하프스페이스 통제와 전환 템포의 속도차가 핵심이다. 오세르는 좌측 윙백의 폭기가 늦어 그 구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윙포워드인 그린우드가 빠르게 그 지역으로 파고들며 컷백 각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컷백 이후 오바메양의 한 템포 빠른 슈팅이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오세르는 첫 패스의 속도가 늦어 압박을 벗겨낼 때 선택지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에서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두 번의 위협은 가능하다. 하지만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템포 조절로 전환 타이밍을 앞당기며 중원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좌우폭을 넓히면서도 중앙 밀도를 유지해 오세르의 수비 슬라이드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그래도 오세르가 라인을 내리며 블록을 좁히면 순간적으로 마르세유의 크로스 빈도가 늘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볼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서 마르세유가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결국 경기 중반 이후에는 전환 속도의 차이가 누적되며 오세르의 커버 타이밍이 더 늦어진다. 그리고 그린우드의 인커팅과 오바메양의 니어포스트 타이밍이 겹치면 실점 위험이 급상승한다. 또한 호이비에르의 중거리 경고도 박스 밖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에 오세르는 역습 전개에서 마지막 패스의 질이 기복을 보이며 박스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마르세유가 통제하고 오세르는 간헐적 역습과 세트피스로 균형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로세르는 좌측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동일 구간의 반복 노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그린우드의 침투와 오바메양의 마무리, 호이비에르의 템포 조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전환 속도에서 앞선 마르세유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오세르페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vs 웰링턴 피닉스 FC.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템포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겠지만 전방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 웰링턴 피닉스는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유도하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것이다. 나가사와의 전방 압박과 아르미엔토의 2차 커버가 맞물리면 센트럴 코스트의 탈압박 루트는 쉽게 차단될 것이다. 나야린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센트럴 코스트는 수비 블록이 무너질 경우 후방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뒷공간이 급격히 노출된다. 반면 웰링턴은 압박 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그리고 압박 강도까지 고려하면 피닉스 쪽의 기대값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중원 싸움의 완성도와 압박 타이밍에서 우위를 점하는 웰링턴 피닉스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웰링턴의 스타일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1센트럴 코스트는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압박 대응이 불안하다. 웰링턴 피닉스는 체력과 조직력이 뛰어나며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결국 중원 싸움의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앞서는 피닉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센트럴 코스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엘라스 베로나 vs FC 인터밀란.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뒷공간 관리의 싸움이다. 베로나는 초반 압박 강도가 높지만 세컨드 라인이 비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지오바네와 브라다리치의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폭기 타이밍이 늦어지고 세르다르의 커버 범위도 좁아진다. 반면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의 전진 움직임과 티랑의 침투, 바렐라의 중거리 패스 전환으로 상대 간격을 끊는다. 특히 베로나가 전방 압박에 실패하면 인터밀란은 즉시 전환 플레이를 통해 뒷공간을 파고들 것이다. 이 구간에서 바렐라의 롱레인지 한 방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전으로 가는 구도에서 조직력과 전환 속도 모두 인터밀란이 우위에 있다. 베로나가 초반 기세를 유지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의 주도권은 인터밀란이 가져갈 흐름이다. 일베로나의 전방 압박은 초반엔 위협적이지만 체력 저하와 뒷공간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의 전방 움직임, 그리고 바렐라의 전환 패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후 공간을 지배하는 팀이 이길 경기에서 인터밀란은 완성된 밸런스와 결정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두 팀의 전술적 완성도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베로나 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레반테 vs 셀타 비고.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 라인의 커버 능력이 승패를 결정짓는 구도다. 레반테는 500 기반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도 탈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것이다. 특히 파블로 마르티네즈가 볼을 잡는 순간 로저 브루게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 타이밍을 맞춘다면 공격 루트가 즉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셀타비고는 전방 침투 이후 세컨드 라인이 늦게 복귀하며 중원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 레반테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반 로메로는 제공권뿐 아니라 볼을 지켜내며 이선 진입 시간을 벌어주고 브루게는 측면으로 빠르게 빠져 공간을 넓힌다. 그 틈에 마르티네즈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 셀타비고의 수비 블록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특히 상대가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역습 타이밍을 맞추면 레반테는 한두 번의 전진 패스로 골문까지 직선 접근이 가능하다. 셀타비고는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후방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라인의 커버 미숙으로 인해 공간 노출이 커진다. 그래서 레반테가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차 역습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 리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속도, 타이밍, 밸런스에서 한 발 앞서는 레반테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시나리오다. 일레반테는 수비 안정 속에서도 공격 전환의 속도를 극대화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셀타비고는 세컨드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 방어에 고전할 여지가 크다. 결국 로저 브루게의 속도와 파블로 마르티네즈의 패스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레반테가 홈에서 확실히 웃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레반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웨스트햄 vs 뉴캐슬 유나이티드. 1위 경기는 라인 유지력과 침투 타이밍의 싸움이다. 웨스트햄은 3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뒷공간이 노출된다. 뉴캐슬은 이를 정확히 노리고 토날리의 전진 패스와 엘랑가의 침투 속도로 상대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웨스트햄의 좌우 센터백 간 커버링 타이밍이 느릴 경우 반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곧 득점 찬스로 이어질 것이다. 웨스트햄이 전진 수비를 유지할수록 뉴캐슬의 속도감 있는 공격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 뉴캐슬이 경기 주도권을 점차 가져갈 흐름으로 보인다.
이러스템은 수비 간격 유지 불안과 커버 타이밍의 느림이 경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뉴캐슬은 엘랑가와 반스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경우 후방 라인을 흔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토날리의 전환 패스와 이선 연계가 살아난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뉴캐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불안정한 라인 간격을 파고드는 뉴캐슬의 승리로 기결될 공산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ACF 피오렌티나 vs US 레체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장악과 전진 템포 유지력의 대결이다. 피오렌티나는 킹과 구드문드손을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리듬을 빠르게 가져간다. 반면 레체는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가며 연결이 끊기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중원 압박을 강화하며 상대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모이스킨의 하프스페이스 움직임은 레체의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전술적 구조 차이로 인해 피오렌티나가 경기의 흐름과 템포를 모두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1. 피오렌티나는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전방 전개에서 확실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모이스 킹과 구드문드손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날 경우 경기 템포는 한층 가속될 것이다. 반면 레체는 빌드업 구간에서 구조적 한계가 명확해 공격 리듬이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템포를 지배하며 전술적 우위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토리노 FC vs 피사 SC 이 경기는 측면 밸런스와 반대 전환 타이밍의 싸움이다. 피사는 좌측 풀백 마이스터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해 수비 전환 시 조직력이 흔들린다. 그 결과 상대는 하프라인 뒤 공간을 쉽게 공략할 수 있다. 토리노는 이를 놓치지 않고 블라시치의 반대 전환으로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블라시치가 좌측 압박을 유도한 후 반대편으로 정확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면 피사의 우측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흔들린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이 타이밍에 맞춰 중앙에서 침투하며 마무리까지 이어갈 확률이 높다. 카사데이는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공격의 2차 전개를 완성한다. 피사는 측면 밸런스가 불안정하고 미드필더 간 거리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압박 효율이 낮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토리노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토리노의 반대 전환과 중원 템포 조절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주도할 것이다. 반면 피사는 수비 전환이 느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집중력 붕괴가 예상된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밸런스, 전환 타이밍 모두에서 토리노가 우세한 흐름이다. 1토리노는 블라시치의 반대 전환과 시메오네의 침투가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피사는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 불안으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계속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토리노의 전술 완성도와 반대 전환의 정확도가 빛나며 홈에서 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토리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스타드 렌 FC vs RC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스타드 렌은 3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공간이 생기며 그 틈을 스트라스부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파니첼리와 파에스가 그 타이밍을 읽고 침투하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골문이 바로 노출된다. 스트라스부르는 전환 템포가 빠르고 공격의 방향 전환이 매끄러워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타드 렌은 빌드업 과정에서 템포 조절이 어긋나며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방으로의 결정적인 패스가 제한된다. 특히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스트라스부르의 이선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컨트롤 능력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흐름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1스타드 렌은 3백 간격이 흔들리며 전환 과정에서 공간 관리가 불안하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침투 타이밍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상대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간격의 불안이 만든 균열 속에서 스트라스부르가 승리의 실마리를 잡을 흐름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타드 렌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쾰른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중원 간격 관리의 싸움이다. 쾰른은 마르테를 중심으로 전방으로의 패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중원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카민스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탁월하며 빌터와의 연계로 득점 루트를 만든다. 함부르크는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전진 압박이 끊기고 세컨드볼을 잃는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쾰른의 전환 템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쾰른은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3선의 간격을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때 빌터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카민스키가 뒷공간을 침투해 찬스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유력하다. 마르텔이 중거리 시도로 압박을 분산시키면 함부르크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함부르크는 전진 압박이 무너지면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앉게 된다. 일켈르는 전술적으로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빌터와 카민스키의 움직임이 공격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함부르크는 중원 압박의 간격 유지에 실패하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불안한 장면이 많다. 결국 이 경기는 쾰른의 전술 조직력과 공격 타이밍이 돋보이는 경기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쾰른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